안녕하세요. 비롱쌤입니다. 오늘은 가속도 운동 이 공이단원 대표 자료 분석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부터 확인해 봅시다. 질량이 2kg, 3kg짜리 가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붙여놨고 나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실로 연결을 해놨고 똑같이 15N의 힘을 주었을 때 이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한번 각자 풀어보고 영상 보면서 동일하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가에서 A와 B의 가속도 크기를 나타내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한 물체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얘네를 한 물체로 보면 5kg짜리로 볼 수가 있고, 따라서 F는 MA라는 식에 대입을 해보면, 15N은 5kg짜리를 A 가속도로, 가속도를 생기게 한다. 따라서 가속도 A는 3m/s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나에서 가속도 크기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도 그냥 이거를 한 물체로 생각하면 되죠. 한 물체로 생각해서 5kg짜리를 확인을 하고 동일한 식을 사용을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15N으로 5kg A 해서 똑같이 A 값이 3m/s 제곱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가에서 A와 B에 작용한 알짜임 크기는 각각 몇 뉴턴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힘은 이 질량에 비례하게 들어간다. 비례하게 나눠져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15N의 힘이 2kg, 3kg, 즉 2대3 비율로 나눠져 들어간다. 그럼 2대3 비율로 나눈다라는 것은 전체를 5로 나누고요. 5로 나눠서 3 곱하기 2, 3 곱하기 3 해서 A에는 3 곱하기 2니까 6N의 힘이 들어가고 B에게는 3 곱하기 5 여가지고 3 곱하기 3이죠. 9N의 힘이 각각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량비가 2대 3이니까 이 15를 2대 3으로 나누면 6N, 9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조금 치트키고 정석적으로 구해보고자 하면 자, A의 질량은 2kg, 그리고 지금 B나 A나 가속도 크기는 똑같죠? 따라서 여기 3m/s 제곱하면 6N이 나오고요. B는 3kg짜리고 똑같이 3m/s 제곱하면 9N이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나에서 A와 B에 작용하는 힘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실의 질량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질량비 2대 3으로 나눠져 들어가기 때문에 6N, 9N이다. 그리고 위의 식과 동일하게 쓰면 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에서 A가 B를 미는 힘을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6N, B에 작용하는 힘이 9N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어찌됐든 B라는 친구는 오른쪽으로 9N의 힘을 받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친구는 6N. 근데 15N 받았는데 오른쪽으로 9N의 알짜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A는 총 15N의 힘을 왼쪽에서 받았는데 본인이 받는 알짜힘은 9N이라는 거는 반대쪽으로 9N의 힘이 받아야 된다. 반대쪽으로 9N의 힘이 받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공사단원에 배울 작용반작용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밀면 주먹으로 이렇게 딱 치면 우리가 벽을 주먹으로 팍 치면 아프잖아요. 반드시 이 접촉하는 힘들끼리는 작용반작용이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A가 B를 9N으로 밀기 때문에 9N의 힘으로 밀기 때문에 B가 A에게 다시 9N의 반작용의 힘이 주어지는 거고 따라서 A의 알짜힘은 15N 빼기 9N에서 6N이 되는 거고요. B 입장에서는 이 9N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9N의 알짜힘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B 입장에서는 9N, 9N이면 이게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빼서 0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자, 이 부분에 실수를 좀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작용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작용점이
지금 요 화살표가 주는 구에는 작용점이 A에 작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B를 밀 때 그 힘의 작용점은 B에 작용점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힘은 서로 작용 반작용, 다른 쪽에 작용점이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가 B를 미는 힘은 이게 곧 B의 알짜 힘이 되고요. 이게 곧 B의 알짜 힘이 되고요. 이게 곧 9뉴턴이다. 9뉴턴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를 좀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처음에 공부한 학생들이 요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해가지고 요 부분만 좀 잘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나에서 A가 B를 당기는 힘, 나에서 A가 B를 당기는 힘이라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기는 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장력을 들어간다라는 거고 장력 또한 작용 반작용 관점으로 봐주는 순간 한 물체에 대한 알짜힘으로 이렇게 각각 분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A가 받는 알짜힘 6뉴턴이고요. B가 받는 알짜힘 9뉴턴입니다. 자, 이때 A는 지금 요 왼쪽에서 주는 힘이 없죠. 그냥 요 15뉴턴에 의해서 이 실이 A를 끌고 가는 요 힘이 6뉴턴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장력은 반드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장력은 작용반작용이다. 따라서 한 실 내에서는 작용반작용이 하나의 실 내에서는 반드시 작용반작용 이기 때문에 지금 작용반작용이라 하는 건 공사단원에 배울 내용이지만 힘의 크기가 같고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요 힘이 똑같이 6뉴턴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B의 알짜힘 9N이라고 하는 것은 15뉴턴 빼기 6뉴턴 이런 식으로 해서 알짜힘 9뉴턴이 나오는 겁니다. 자, 따라서 A가 B를 당기는 힘은 현재 요 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A가 B를 당기는 힘은 6뉴턴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기억을 잘 해주십시오. A가 B를 당기는 힘입니다. 이게 요거를 기억을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편하죠? A가 B를 당기는 힘은 6뉴턴이다 라는 걸 잘 살펴봐 주십시오. 자, 다음. 자, 두 물체가 같은 가속도로 운동할 때 각 물체에 적용한 알짜힘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각 물체에 적용하는 알짜힘은 질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2대 3, 15뉴턴이 2kg, 3kg로 2대 3 비율로 나눠져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따라서 이건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다음 연결된 두 물체가 같은 가속도로 운동할 때 각 물체에 적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같은 가속도로 가속하는데 알짜힘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말은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결된 두 물체 크기와 방향에 일정한 알짜힘이 작용하면 힘의 작용점에 관계없이 가속도는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요 말인즉슨 자, 이게 힘의 작용점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요 15뉴턴이 작용점이 여기죠. 근데 나에서의 15뉴턴의 힘의 작용점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15뉴턴인데 작용점이 다르죠. 근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속도 크기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왜 똑같냐면은 15뉴턴이기에 똑같은 게 아니라 얘네의 질량의 합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힘의 작용점에 관계없이 뭐에 관련이 있다?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필기를 해주십시오.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 질량에 비례하게 가속도가 책정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표 자료 분석 두 번째 문제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가나다와 같이 질량이 1kg 물체 AB와 질량이 3kg인 물체 C가 실에 묶여 도르래 걸려 있다. 자, 여기서 두 물체가 정지해 있다. 정지라는 표현 되게 중요한 표현이고요. 나와 다에서는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운동한다라는 거는 요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AC, 다와 상황 같은 경우는 얘가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가속도 문제 풀 때 힘의 크기를 모두 표현해야 된다. 요게 1번이었죠, 1번.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해봅시다. 자, A가 지금 1kg이고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곧 힘이 되죠. 그래서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G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G. 그래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중력입니다. 따라서 1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이 A의 무게, A가 받는 중력, 지구가 A를 잡아당기는 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A의 중력, A의 무게는 총 10N의 힘을 받고요. B도 마찬가지로 10N의 힘을 받습니다. 자, 서로 이쪽으로 똑같이 10N이기 때문에 힘의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정지 상태다. 라는 거고. 자, 그렇다면 A 입장으로만 한번 살펴보면 A는 반드시 10N으로 내려가야 돼. 근데 가만히 정지해 있다라는 거는 위쪽으로 실이 똑같은 힘으로 잡아주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이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0N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나에서 B의 가속도 크기는 몇 미터 퍼 세크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B에게 받는 중력은 10N인 걸 또 알 수가 있죠. 10N의 힘으로 지금 A랑 B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A랑 B를 한 물체로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10N의 힘으로 A 더하기 B의 무게가 아니라 질량, 그리고 가속도. 따라서 가속도 A는 5m/s 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다해서 A의 가속도 크기는 몇 미터 퍼 세크인지 구하시오. 자, A가 지금 이쪽으로 10N의 힘을 받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C는 30N의 힘을 받고 있는데, 얘네들이 똑같이 아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C가 무거우면 얘네가 일로 딸려가고, A가 무거우면 일로 딸려가는데, 지금 C가 더 무겁기 때문에 A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힘이 지금 방향이 같은 힘이 아니라는 걸 인지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다해서 AC에 의한 R자임은 30N 빼기 10N이다라는 걸 꼭 잘 생각을 해서 총 20N이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따라서 R자임이 20N이고 얘네 질량을 또 한 물체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20N은 4kg 곱하기 가속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때 가속도는 5m/s 제곱이 된다. 5m/s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학생들은 요거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R자임 구할 때 방향이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고 방향이 다르면 이렇게 빼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 이런 합력이 나온다라는 걸 처음 하는 학생들은 요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물체로 보는 관점을 잡아주시면 가속도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때 다해서 C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몇 뉴턴인지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C에 작용하는 R자임이라는 건 이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가 받는 힘을 30N이고요. 그쵸? 자, 30N의 힘을 받는데 A가 어찌됐든 여기 매달려 있죠. 그래서 살짝 딜레이를 주는 거야. 여기서 A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이 조금은 존재를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장력을 T값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 C에 작용하는 R자임은 C가 현재 3kg이고
가속도 크기가 5m/s 제곱이기 때문에 총 15N의 힘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쵸?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정석으로 구하는 거고 또 다르게 구하는 방법은 뭐죠? R자임이 20N인데 질량비가 1대 3이니까 이 20N을 1대 3으로 나누면 얘가 5N의 힘을 받고 얘가 15N의 R자임을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그럼 C가 받는 R자임이 15N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T값도 15N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30N 빼기 이 장력 15N을 빼서 R자임 15N이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중력 빼기 장력 해서 R자임. C가 받는 R자임. 이렇게 지금 식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5N이라고 찾는 거는 이렇게 정석적인 풀이가 존재하고요. 아니면 처음에 R자임이 20N이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R자임이 그래서 질량 비대로 1대 3으로 나눠줘서 바로 15N 바로 꺼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나에서 B에 작용한 R자임 크기는 5N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나에서 가속도가 5m/s 제곱이었죠. 따라서 B에 작용하는 R자임을 정석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1kg 곱하기 5m/s 제곱해서 5N을 바로 꺼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의 R자임, 나에서의 R자임은 10N이죠. 왜? 얘는 중력을 물론 받지만 수직항력으로 인해서 이 두 힘은 상쇄되고 요 힘만이 얘네들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 10N의 힘을 1kg에 나누면 5N, 5N 이렇게 나눠져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다에서 CL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5N이다. 근데 아까 구했었죠? 15N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다음. 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에는 가속도 방향으로 R자임이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쵸? 가속도의 방향과 R자임의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속도 방향으로 R자임이 작용한다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대표 자력 분석 문제 다 풀었고요. 이제 내신 만점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다 풀고 나서 영상으로 본인이 어떤 풀이가 좀 부족했는지, 어디를 몰라서 안 풀리는 건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점 P에서 점 Q까지 물체 A, B가 이동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동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그쵸? 이동거리는 실제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변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위라고 하는 것은 위치 변화량이죠. 그래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에 대한 변화량, 직선거리에 대한 내용인데 A랑 B와 같다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같다. 자, B는 변위의 크기와 이동거리가 같다. 그쵸? 이렇게 직선 운동상에서는 변위 크기랑 이동거리랑 같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자, 다음 2번.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10m/s, 20m/s 등속도 운동을 한다. AB가 400m 떨어져 있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얘네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두 자동차 사이 거리가 100m가 되는 순간까지 B가 이동한 거리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는 좀 상대 속도 개념을 여러분들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때는 얘네들이 상대 속도가 A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면 B가 혼자서 30m/s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즉, 이 둘의 상대 속도가 30m/s다. 따라서 이 t초 동안 이 두 자동차들이 이동한 거리의 합은 300m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야 100m가 남으니까. 그쵸? 응. 자, 따라서 짚어볼게요. 그래서 A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할 때 B가 왼쪽으로 30m/s 속력으로 오는 것처럼 보인다. A 입장에서.
A 입장에서 B가 왼쪽으로 30m/s 속력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둘의 거리가 400m였기 때문에 T초 동안 300m를 와야 100m 이렇게 남겠죠. 따라서 T초 동안 300m를 진입을 했기 때문에 BAB의 상대 속도가 30m/s이므로 T초는 10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B가 이동한 거리는 10초 동안에 20m/s 속력으로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B가 이동한 거리는 200m를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상대 속도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A가 본인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할 때 B가 20 더하기 10의 속도, 즉 30m/s로 오는 것처럼 보이고요. 본인이 움직이는 줄 모르고 있다면. 그때 두 사이 거리가 100m가 되려는 건 B가 혼자서 300m 왔다, 30m/s 속력으로 300m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그 10초 동안에 움직였다라고 보면 되겠고, 음, 그걸 다시 이제 B가 이동한 실제 거리를 확인을 하려면 10초 곱하기 20m/s 움직이면 얘가 혼자서 200m 움직인 거고 A가 10초 동안에 100m 움직여서 이 둘 사이의 거리가 100m가 남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상대 속도 개념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게 사실 제일 빠른 풀이고 안 헷갈립니다. 나중에 이게 이해가 좀 된다면. 자, 다음 3번. 자, 직선 도로를 달리는 어떤 자동차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변이의 크기는 0초부터 3초까지, 그리고 3초부터 6초까지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는지가 맞냐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여기서 3초까지가 30m죠. 그래서 여기서 변이의 크기는 30m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이의 크기는 60m가 되겠죠. 즉, 0초부터 3초까지는 30m, 3초부터 6초까지는 변이가 60m이기 때문에 위치 변화량이 변이죠. 따라서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속력은 6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거리에서 기울기. 근데 이제 순간 속력이기 때문에 6초일 때의 속력은 요때의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6초일 때의 속력이 되겠고요. 3초일 때의 속력은 요 접선의 기울기가 3초일 때 속력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현재 더 크죠. 그래서 6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더 크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6초일 때 자동차의 속력은 30m/s이다. 자, 요 기울기가 6초일 때 속력이라고 말씀드렸죠. 6초일 때 속력. 자, 따라서 지금 요 기울기를 재보면 3초 동안에 90m를 이동했기 때문에 3초 동안에 90m를 이동했기 때문에 30m/s가 맞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그 해당 시간의 속력이다라는 걸 기억을 꼭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 자, 다음 4번. 자, 그림은 한 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동일 직선상에 운동하는 물체 A,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의 운동 방향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속도가 얘는 플러스 값이고 얘는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다르다. 부호가, 과학에서는 부호가 방향을 의미하는데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호가 다름. 자, 0초부터 3초까지의 이동거리. 0초부터 3초까지의 이동거리는 A가 B의 2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직선상에서 움직인 것이고, 자,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자, 직선상이기 때문에 속도나 속력이나 별로 다를 게 없죠. 따라서, 어, 지금 A의 이동거리는 3초까지 시간 곱하기 속도 하면은 그 변이값이 나오고, 여기서 변이와 이동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음, 여기 곱하기 여기. 이 넓이가 곧 A의 이동거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의 이동거리.
이 넓이가.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그럼 B의 이동 거리는 지금 2m/s 속력으로 요만큼 움직였죠. 그래서 요게 B의 이동 거리.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이동 거리다, 변이다라는 걸 기억을 꼭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자, 직선상에서 운동. 각각 A와 B는 속도포가 각각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동거리와 변위가 똑같다고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속도가 속력과 다를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의 의미는 변위이지만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변위와 이동거리가 같아서 이동거리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넓이를 보면은 시간축 똑같은데 이게 2배 차이 나죠? 2대1이죠? 그래서 A가 2배이다. 맞는 선지다. 자, 다음 3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18m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시작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A라는 친구는 지금 3초 동안에 3초가 되었을 때 총 이동거리가 얼만큼 갔죠? 12m만큼 이동을 했고요. B 친구는 지금 왼쪽으로 움직였다라고, 이거를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면 B는 왼쪽으로 3초 동안에 6m 움직였다고 볼 수 있죠. B 친구는. A 친구는 이쪽에 있고요. 여기서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따라서 3초일 때 A와 B 사이 거리는 18m이다. 이 둘 사이 거리는 18m이다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의 구간거리를 0.5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자동차의 가속도 크기는 몇 미터 퍼 세크 제곱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각각이 다 0.5초, 0.5초 구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는 지금 0.5초 동안에 10cm 이동을 했고요. 자, 두 번째 구간에서는 0.5초 동안에 20cm를 움직였습니다. 자, 다음 0.5초 동안에 30cm 움직였기 때문에 각 구간의 평균 속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때 평균 속도는 첫 번째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1초에 20cm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1초에 40cm를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에서는 1초에 60cm를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속도가 20씩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0.5초 동안에 20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보면은 0.5초 동안에 속력 변화가 어떻게 된다? 20cm/s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단위가 여기 센티미터인데 여기 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단위 변환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 변화를 해보면 자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1이니까 이 위로 올려주고 40cm/s 제곱이고요. 자, 이때 미터로 단위를 변환을 해주면 0.4m/s 제곱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가속도라는 것은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라는 거를 알고 있냐 물어보는 선지이기 때문에 이 속도 변화를 찾아주려고 하셨어야 됩니다.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를 체크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 구간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에서 이렇게 각 구간의 평균 속도가 나오고 이때 이 두 속도의 차이 값이 델타 V다. 차이 값이 델타 V다. 그래서 걸린 시간은 0.5초 간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0.5초 동안에 20cm/s씩 속력이 증가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위 변환까지 좀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정한 크기의 가속도 A로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2초일 때 자동차의 속력은 V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정한 크기의 가속도라는 말이 지금 어떻게 해석을 꼭 하셔야 될까요? 일정한 속도 변화량이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 변화량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0초에서 4초 동안에 10m/s가 됐습니다. 그럼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A는 4초 동안에 속도 변화가 8m/s 생겼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m/s 빼기 2m/s죠.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가속도가 2m/s 제곱이다라는 걸 다시 해석해 보면 1초 동안에 속도 변화가 2m/s씩 증가한다, 업한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지금 0에서 2초 동안에 2초가 흘렀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은 4m/s가 돼야 되므로 2 더하기 4 하면은 얘는 6m/s가 돼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 원자 문제집 오류죠, 그죠? 그래서 답은 뭐 2, 6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2, 6. 이건 오타가 났네요, 문제집에서. 자, 다음 7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질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정의는 계속 뭐라고 했었죠?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다라는 걸 꼭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초일 때가 현재 요 지점이죠. 그럼 요때 기울기 값이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자, 요게 기울기가 1초일 때의 이때 기울기가 가속도이기 때문에 1초일 때 가속도라는 건 현재 2초 동안의 속도 1 감소했죠. 2초 동안에 1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1초일 때는 2분의 마이너스 1m/s 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 13초일 때. 13초일 때의 기울기 값은 지금 2초 동안에 속도 변화가 4 증가했죠. 2초 동안에 속도 변화가 4m/s이기 때문에 13초일 때는 2m/s 제곱. 따라서 크기가 지금 같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분의 1이기 때문에 틀렸다. 자, 7초일 때와 11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7초일 때 여기 있고요. 11초일 때 여기 있는데, 둘의 기울기가 같은 직선상에 놓여져 있죠. 7초일 때와 11초일 때가. 따라서 속도 변화가 음수인 방향이기 때문에 같다. 맞는 설명이다. 자, 7초일 때와 13초일 때 운동 방향은 반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운동 방향은 가속도 방향과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운동 방향은 속도 방향과 같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7초일 때는 속도 값이 플러스 값, 13초일 때도 플러스 값이죠? 그럼 운동 방향은 반대이다가 아니고요. 동일하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일하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성법칙이라 이거는 좀 쉽죠, 내용이. 자,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적용하는 알짜임이 0일 때 물체의 운동 상태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고. 자, 알짜임이 0이고요. 운동 중이고요. 알짜임이 0이네요. 그럼 알짜임이 0이라는 건 관성법칙이 작용한다라는 것이고요. 갑자기 멈추려면 힘이 필요하겠죠? 힘이 없어요. 자, 등속도 운동한다가 맞는 설명이고요. 자, 원운동은요. 가속도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속력이 일정한데 등속도 아니에요? 방향이 계속 바뀌는 운동이에요.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얘는 일정한 속력으로 돌아도 지금 방향이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계속 바뀌는 운동이라서 가속도 운동. 왜?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모두 고려한 운동이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등속도가 아니에요, 원운동은. 자, 다음 물체의 속도의 크기가 점점 감소한다.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다음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자,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쵸? 이게 관성의 법칙에서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 같은 데 있을 때 어, 아니면 달리기를 할 때 가벼운 사람이 넘어지는 것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이 넘어져서 더 크게 다치죠. 그 관성의 크기가 질량이 크기 때문에 관성의 크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관성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바꾸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막 몸무게 무거운 사람 이렇게 뛰어오는데 이렇게 멈추게 하기 되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관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성이 왜 크냐? 질량이 크기 때문이다. 자,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 10번. 자,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한대요. 갑자기 정지할 때, 이때 어, 갑자기 정지할 때 승객이 앞쪽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관성 법칙과 관련있다. 그쵸? 이 승객은 원래 달리던 버스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버스가 갑자기 멈췄어. 근데 얘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으로 넘어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가고 있던 중이기 때문에. 자, 버스가 멈출 때 승객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우주선이 기체를 뒤로 내뿜으면서 운동 상태를 바꾸는 것과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 기체를 뒤로 내뿜는 게 추진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 상태를 바꾼다? 이거는 다른 얘기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시 가속도 법칙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 50kg짜리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인 거 인지하시고 질량 50kg인 거 인지해 주시고요. 자, 10초일 때와 45초일 때의 속도의 방향은 같다. 이때 10초일 때 플러스 값, 45초일 때도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음, 부호가 같기 때문에 방향은 같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자, 0초부터 20초까지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0.5m/s 제곱이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0초부터 20초까지의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20초분의 10m/s 증가했죠? 따라서 0.5m/s가 세크 제곱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게 식이 어떻게 되죠? 20세컨드 동안 10m/s 증가했기 때문에 가속도 크기는 0.5m/s 제곱이다. 자, 다음 40초부터 50초까지 작용한 알짜임 크기는 100N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알짜임 크기가 나왔죠? 알짜임 크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식을 어떤 걸 생각해 줘야 되죠? 그렇죠. F는 질량도 들어가고 가속도도 들어가고. 자, 근데 이때 질량은 5kg 50이라 했나요? 50이라고 돼 있죠? 50kg이고요. 자, 이때 가속도는 또 기울기니까 자, 10초 동안에 10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1m/s 제곱이 되겠고요. 따라서 계산을 하면 F는 100N이 아니라 50N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다음 12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10kg, 5kg인 두 물체를 실로 연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탑매프. 자,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속도의 크기는 동일해야 되죠. 얘네들이 한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실로 묶여서 같이 움직인다. 가속도는 당연히 같아야죠. 음, 이해되셨나요? 어, 이렇게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가볍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실로 묶여서 같이 움직임으로 가속도는 당연히 같아야 된다. 자, 다음.
물체에 적용한 알짜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자, 알짜임이 3F입니다. 자, 근데 질량 비율이 몇 대 몇이죠? 그쵸? 2대 1이죠. 그럼 이 알짜임도 2대 1로 나눠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받는 알짜임 2뉴턴, 얘가 받는 알짜임 1뉴턴. 따라서 알짜임 크기는 2배이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 문구가 나오자마자 한 물체에서 보는 관점에서 각각의 물체의 알짜 힘을 구하는 식으로 어, 관점 변경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으로 생각하기. 자, 그럼 이때 한번 가봅시다. 자, B 친구의 알짜 힘이 몇이라고 했었죠? 1뉴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B의 지금 작용점 오른쪽에서는 3F의 힘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알짜 힘이 1뉴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요소가 작용을 한다는 거고, 이때 마이너스 요소가 2뉴턴이어야지 3F 빼기, 음, 이거 아까 뉴턴으로 쓰는 게 아니라 EF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EF, 1F. 그럼 얘도 2뉴턴이 아니라 EF. 3F 빼기 2F 해야지 1F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 이 장력은 EF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지금 질량 2kg인 물체에 실에 매달아 연직 위로 40N의 힘으로 당기는 모습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힘의 크기 다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중력가 속도가 10m/s 제곱이니까 질량 곱하기 중력가 속도는 중력이 되고요. 이게 무게란 표현이랑도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받는 거는 2kg 곱하기 10m/s 제곱이기 때문에 중력을 20N 받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지금 40N으로 위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라고 하는 것은 40N 빼기 20N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N이 알짜힘 크기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또 F는 MA라는 식을 통해서 20N이라는 것은 2kg 곱하기 가속도다. 따라서 가속도는 10m/s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뉴턴 운동 제2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2법칙은 가속도 운동 말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힘 센서 연결된 줄을 4N의 힘으로 당기면서 수의 속도를 측정한다. 수의 추를 올려놓고 추의 개수를 증가시키며 나를 반복한다. 계속 그냥 속도 측정하는 거죠. 수의 추를 올려놓는다는 거는 질량을 계속 변화 요인이 무엇이다? 질량이다. 변화 요인을 질량으로 준다. 과학에서는 이런 변화 요인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변했을 때, 이 기울기, 가속도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찾는 실험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레와 추의 한 개의 질량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처음에 힘 센서에 4N의 힘으로 당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때 수레 친구 봅시다. 4초 동안의 속도가 8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때 가속도는 2m/s 제곱의 가속도가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이때 4N의 힘으로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수레의 무게는 2kg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레의 질량은 무게가 아니라 질량은 2kg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추 한 개를 넣었을 때 이때 가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가속도는 4초 동안의 속도가 4 증가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1m/s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또한 4N의 힘을 계속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레 더하기 추 한 개의 질량이 4kg인 걸 알 수 있고 이때 수레가 2kg이기 때문에 추가 2kg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추 한 개가 2kg이다. 그래서 수레와 추 한 개의 질량이 같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지금 추의 개수를 하나 더 증가시켰네요. 추가 이렇게 두 개가 됐습니다. 자, 이때 지금 속도 변화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속도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힘과 질량을 모두 알죠. 4N의 힘으로 수레랑 추의 두 개 무게를 합치면
6kg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가속도를 곱해서 4N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는 3분의 2m/s 제곱이고요. 그쵸? 자, 이때 시간이 4초 동안, 1초 동안에 지금 자, 이 말인즉슨 1초 동안의 속도 변화가 3분의 2m/s라는 뜻이고요. 그럼 4초가 지났으면 이따가 4초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8m/s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3m 8m/s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라에서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를 8n으로 한대요. 요때 자, 근데 일단 나에서는 수레만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라라는 것 자체가 이 4N을 8N으로 바뀌는 거고 우리가 질량은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가속도가 2배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4m/s가 맞다. 그쵸? 8N은 2kg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때 가속도는 4m/s 제곱이 된다 라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5번. 자, 이때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각각 2, 3, 4kg인 세물체 ABC를 실 P와 실 Q로 연결하고 18N의 힘을 적용하여 끌어당겼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봅시다. 자, A의 가속도 크기는 2m/s 제곱이다. 자, 이렇게 가속도 크기 물어보면 그냥 한 물체로 생각을 해라. 이 세 가지 물체를 한 물체로 생각하기. 이 관점으로 푸시면 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지금 현재 R자임이 18N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8N은 얘네 질량을 한 물체로 본다라는 거는 9kg짜리를 끌고 간다. 밑에 가속도는 2m/s 제곱이다. 따라서 기억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B에 적용하는 R자임이라는 거는 얘만 딱 떼어내서 본다라는 관점으로 바뀌신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B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B가 받는 R자임의 크기는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R자임 18N이에요. 질량비가 2대 3대 4입니다. 그럼 얘네가 총합 9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질량에 비례하게 이 18N의 힘이 2대 3대 4로 나눠져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따라서 B의 무게가 28에서 3 그러면은 9 나누고 곱하기 3 해주면 B가 받는 R자임의 크기가 6N이 되고요. 그럼 A가 받는 R자임이 4N, C가 받는 R자임이 이렇게 8N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비례식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18N을 2대 3대 4로 나눈다라는 것은 이게 다 합치면 9죠. 그 18 나누기 9 해주시고요. 그럼 이게 2죠. 그러면은 2랑 2 곱해서 4N 나오고요. 3이랑 2 곱해서 6N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랑 2N 곱해서 8N 나옵니다. 이거 비례식 초등학교 때 배운 거라서 여러분들 이거 못하는 학생들이 좀이 아니라 꽤 많아. 중고등학생들. 요렇게 계산을 하는 과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암산으로 해야지 이거를 막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면 B의 작용 R자임의 크기 6N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실 P와 Q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의 B는 3대 4이다. 따라서 요 장력과 요 장력을 다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A의 R자임이 4N입니다. 근데 왼쪽으로 18N 받고 있죠. 근데 R자임이 4N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14N의 힘이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장력은 계속 말했지만 작용 반작용 반대쪽으로 동일한 힘의 크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P에서의 장력은 14N이 되겠습니다. P에서 걸리는 장력은 14N이 되겠고요. 자, 그럼 또 B 입장에서 B는 지금 왼쪽으로 14N 움직이고 있는데 R자임이 6N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반대쪽으로 8N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서 요거 빼서 얘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이 실의 힘은 늘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8N이 들어가서 C는 R자임이 8N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Q에 걸리는 R자임은 8N이고요.
그래서 장력의 크기의 B는 이게 아닌 거죠. 3대 4가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틀린 선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2kg, 3kg 물체 AB를 실로 연결한 뒤 A를 이렇게 가만히 잡고 있었대요. 가만히 있다가 놨더니 S만큼 이동했을 때 속력이 6m/s가 되었다. 그러면 잡고 있었을 때 속력은 뭐 0이라는 건 알 수 있죠. 자, 이때 중력과 속도 10m/s 제곱이고 기억선지부터 한번 봅시다. 자, A의 가속도 크기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가속도 크기를 물어보면은 한 물체로 보는 관점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한 물체로 보는 관점으로 가보면 자, 지금 AB 알짜 힘이 자, A의 중력은 A의 수직항력과 상쇄되기 때문에 끝. 그 다음에 B의 중력, 즉 30N. 30N이 알짜 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력과 속도 10m/s 제곱이니까. 따라서 이때 30N이고, 이때 얘네들을 어떻게 한 물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5kg짜리의 가속도 A라고 두면 A의 크기는 6m/s 제곱이라는 걸 바로 손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어, 맞는 선지다. 자, 다음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2N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얘네 알짜힘이 30N이고 자, 질량에 비례하게 이 30N이 나눠져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질량 비율이 2대 3이니까 30N에 2대 3을 나누게 되면은 A에 들어가게 되는 알짜힘이 12N이 들어가고요. B에 들어가게 되는 알짜힘이 18N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B에는 30N의 중력이 작용을 하고 알짜힘이 18N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실의 장력이 12N이다 라는 걸 매우 쉽게 알아낼 수가 있죠. 자, 다음 A가 S만큼 이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6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까 뭐였냐면 얘가 일단은 가만히 잡고 있었을 때는 0m/s였는데 이때 t초가 지나고 나서 6m/s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가속도가 현재 6m/s 제곱이죠. 따라서 지금 속도 변화가 6m/s이기 때문에 이 t초가 1초다. 뭐에 의해서? 가속도 정의에 의해서. 따라서 1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16번도 손쉽게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질량이 1kg, 3kg짜리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도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기 때문에 이 모든 힘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쪽으로 30N, 이쪽으로 10N. 따라서 A, B의 알짜힘은 30N 빼기 10N 해서 20N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선생님 여기 방향이 같으니까 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이거 C를 이런 식으로 쭉 일자로 펴보면 얘네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 경우는 이 두 방향이 다른 방향이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얘가 이쪽으로 당기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얘가 이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에요. 자, 또 가속도 크기 찾으래요. 가속도 크기 찾으려면 계속 뭐 하라고 했었죠? 한 물체로 봐라. 그럼 알짜임이 현재 20N이고 얘네들을 4kg짜리 한 물체로 본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쪽이 알짜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겠죠. 따라서 A라고 뒀을 때 A 값은 5m/s 제곱이다 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선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 학교 내신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그냥 공부 대충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대충 하냐면 이렇게 옳은 거 찾는 문제에서 답이 1번에 나와버리면 그냥 1번이네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꼭 반드시 왜 틀렸는지를 연습할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자, 선생님이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이 실이 B를 당기는 힘, 즉, 장력이 나오면, 한 물체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B 하나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쓰라는 뜻이다. 출제자 의도가 어떻게 된다? 음, B의 운동 방정식 세우라. 장력이 나오면 장력에 해당하는 운동 방정식 세워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 세워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때 B의 운동 방정식은 이 실이 잡아당기는 힘을 T라고 했을 때, 음, B에 작용하는 B의 R자임 30N 빼기 T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B R자임은 30N 빼기 T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여기서 또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얘네가 20N인데 지금 질량 비율이 1대 3입니다. 그쵸? 그러면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5N이고 B에 작용하는 R자 힘이 15N이기 때문에 얘가 5N, 15N의 R자 힘을 받기 때문에 이 값이 15N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T 값이 15N이다 라는 게 손쉽게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15라고 고쳐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구했죠? A에 적용하는 R자임은 15N이 아니라 5N이 되는 것이고요. 자, 물질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아니죠. 얘가 5N, 얘가 15N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5N, 15N 구하는 방법이 전체 R자임에서 이 질량 비례로 얘를 나눠줘도 되고, 아니면 가속도 구했으니까 5 곱하기 1 해서 5N이 나온다 해도 되고, 3 곱하기 5 해서 15N이 나온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실을 끊으면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틀린 게 같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실을 딱 끊었을 때 얘는 일로 떨어지고 얘는 일로 떨어지겠죠? 그때 중력가 속도가 10m/s 제곱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18번. 자, 그림은 질량 EM이고요. 일전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Q가 B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 어, 요 값이 T라고 합니다. 자, P를 끊었을 때 Q가 P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시라고 하셨네요.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봅시다. 요 값도 T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ABC의 실이 끊기기 전 P가 끊기기 전 ABC의 알짜임은 EMG-M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이게 왜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력 가속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그냥 G라고 달아주시고요. 자, 이때 C에 작용하는 중력이 EMG, A에 작용하는 중력이 MG 이렇게 되겠죠.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수직항력과 상쇄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따라서 이 전체 할자임은 요거에서 요거를 빼준 거, 이 값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할자임은 mg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얘네 질량 비율이 1대 1대 2기 때문에 이때 A에 적용하는 알짜임은 4분의 1mg, B에 적용하는 알짜임도 4분의 1mg, 그 다음에 C에 적용하는 알짜임이 2분의 1mg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A에 적용하는 알짜임, B에 작용하는 알짜임,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C에 작용하는 알짜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가 끊긴 후에 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P가 끊긴 후. 그러면은 A는 따로고 BC의 알짜임은 이제 이 스몰 mg가 되겠고요. P가 끊긴 후에는
2mg가 되겠고요. 얘가 이렇게 끊겨버리면 얘는 일로 내려가고, 얘네 둘은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Q가 B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 요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고려를 해야 되면 되기 때문에 요쪽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때, B에 작용하는 알짜임,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한번 봅시다. 자, 이때 B에 작용하는 알짜임,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자,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때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질량비가 1대 2고, 1대 2고, 이때 알짜임이 합이 EMG이기 때문에 그럼 이 각각을 EMG로 1대 2로 나눠버리면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3분의 2mg고요. C에 작용한 알짜임은 3분의 4mg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 C에 작용하는 힘은 자, 음흠. 자, P가 끊기기 전 C에 작용하는 알짜임 2분의 1mg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중력 빼기 요 T값이었죠. Q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Q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이 장력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T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장력이 들어갑니다. P가 끊기기 전 C에 작용할 알짜임이 되고요. 자, 다음 P가 끊긴 후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3분의 4mg고요. 이때 여전히 중력은 EMG로 그대로 있고, 자, 그 다음에 P를 끊었을 때 Q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얘를 T 플러스라고 해보겠습니다. T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값이 T 프라임이 되겠죠. 이때가 T 프라임으로 돼버리면 자, 그러면 따라서 T 프라임은 넘기고 하면 3분의 EMG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의 T 값은 2분의 3mg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3mg에다가 9분의 4를 곱한 거죠. 따라서 9분의 4t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걸 간단하게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완자 풀이보다 제 풀이가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완자 풀이도 정석이긴 하기 때문에 완자 풀이도 한번 공부를 하시고 완자 답제 있는 풀이도 공부를 하시고 제 풀이 방법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학교 시험에 되게 유리해진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두 풀이 방법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다음 19번. 자, 그림가는 수평면에 실로 연결된 물체 일정한 가속도 질량은 m 3m 그래서 A와 B에는 각각 크기가 F, EF인 힘이 서로 반대 방향 그 다음에 실이 끊긴 뒤라고 했네요. 자, A라고 할 때 나에서 A와 B의 가속도를 이용하여 풀이 과정에 함께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가에서의 가속도 A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이때 AB를 한 물체라고 보는 번점. 그래서 알짜임은 EF 빼기 F이기 때문에 F 값이 되는 것이고 얘네를 한 물체로 봤기 때문에 질량은 4m. 그 다음에 가속도 A를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A는 4m분의 F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에서도 한번 봅시다. 나에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 A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볼게요. A의 운동 방정식. 자, 알짜임은요, 그냥 F죠. 그리고 질량이 스몰 m이고, 그리고 이때 가속도를 A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A는 n분의 F고요. 그럼 요거는 지금 요 식에다 곱하기 4를 한 거죠?
따라서 4A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런 식이면 여러분들 B도 한번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B의 운동 방정식도 한번 세워봅시다. 알짜임이 EF죠. 알짜임 EF는 질량이 3m, 그 다음에 여기서의 가속도를 A의 B라고, 아래점자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AB는 3n분의 EF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요따가 지금 뭘 곱해야 얘가 되겠죠? 아, 8 곱하고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3분의 2F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3분의 8A라고 저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너무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실 수만 있다면 너무 잘 할 수 있는 겁니다.